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10월 21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지금 한올이 35,000원으로 장마감을 했고요.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어제 이뮤노반트에 9%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인 이유는 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궁금하시죠? 일단은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XBI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XBI 지수. 이게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ETF 뭔지 아시죠? 네, 상장지수 펀드 ETF인데 XBI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바이오주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 이야기입니다. 꺾이지 않았다.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오주의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 바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한국 바이오는 왜 주춤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고 일단은 미국이 연초만 한번 생각해봐요. 연초에 보면 AI로 인한 테크주 위주로 자금이 많이 쏠렸어요. 미국 거 위주로 보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나중에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주가 상황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의 연초는 AI로 인한 테크주 위주로 자금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떻게 됐나요? 연초에 SK 하이닉스 정도만 좀 AI 수혜로 좀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 테마주 정도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주춤했죠. 그쵸? 그러던 미국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AI에 대한 거품이냐 아니면 거품이냐 아니면 꼭대기냐 라는 논란이 지금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다 엔비디아다 브로드컴이다 이런 AI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곤 있지만 과거 주식이 올라왔던 것처럼 급등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등락은 있더라도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국은 뒤늦게 AI에도 이제 디램이나 낸드,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 디램이나 낸드처럼 디램이나 낸드가 필요하다는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가 연 후반에 연 후반?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때 미국이 연말에 이런 연초에 빅테크 기업들이 막 올라갈 때 바이오주들은 쉬어갔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이때 다시 쉬었어요. 특히나 바이오테크 기업 쉬어갔다. 물론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던 회사들은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쉬어갔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다 AI 쪽으로 몰려있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쪽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그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바이오주들이 쉬어갔고요. 연초에 연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XBI가 꾸준히 올라오는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초에는 아예 반응이 없었고요. 연 말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올라왔죠. 9만원 후반까지 계속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올해 말
쯤부터는 어떻게 될까? 과연 바이오주로 수급이 들어올까요?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보면 AI에 대한 거품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쉬어갔던 게 이제 연 하반기부터 XBI가 계속 올라오면서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반등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XBI의 추세가 꺾이려면 금리가 동결이거나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파월도 그렇고 제가 뭐 거시경제를 예측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언급한 바에 따르면 실업률이 급격해지고 있고 취업도 쉽지 않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동결로는 무게가 실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한 시그널도 지금 바이오테크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연초에 바이오주들이 달렸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한올은 달리지 못했지만 한올은 모멘텀이 부재해서 많이 쉬어갔습니다. 연초에 한국은 바이오주들이 달렸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주들은 많이 달렸다. 그래서 연초에는 바이오주들이 달렸고 연말에는 그 수급이 뒤늦게 반도체로 쏠리면서 바이오주들이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의 예측은 아니지만 한번 미국을 토대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미국에서 AI에 대한 뭐 투자 거품이다 뭐다 지금 투자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반응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 주식이 만약에 꺾여요. AI에 대한 거품론이 막 나타나면서 꺾이진 않지만 뭐 횡보장을 보인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나홀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수급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횡보를 하게 될 텐데 많이 올랐으니까 뭐 계속 홀딩하면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XBI가 계속 올라가면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이제 연말이 되면 삼성전자에 있던 그런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마저 언젠가는 조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이 조정장일 수도 있죠. 엔비디아마저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달라. 요즘 시장은 달라. 요즘 시장은 테크 기업들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야? 절대 아닙니다. 과거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책을 왜 무시할 수 없냐면 수십 년간 주식시장을 봐온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빨리 안 바뀌죠.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본능 똑같고요. 올라가면 돈 빼고 싶고요. 떨어지면 사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주식 없어요.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급하게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꼭대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받게 될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등 반도체들이 빠진 종목들은 어디로 갈까요? 제 생각엔 미국처럼 바이오테크 회사들로 모일 수가 있다. 수급 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커요.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해야 되고 XBI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XBI는 계속 올라가는데 코리아 마켓만 횡보다? 코리아 마켓은 연초에 달렸잖아. 그러니까 XBI는 늦게 달리고 있으니까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은 연초에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받았고 XBI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말이 될수록 반도체에 쏠린 주식들이 수급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이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한 지금 금리 인하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주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좀 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한올이잖아요. 한올. 과연 그러면 이런 수급의 쏠림 현상이 한올로 올까?
이겁니다. 한올로 올까? 자, 한올로 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올로 올 수 있는지 한번 가능성을 따져볼게요. 연초에 한올이 올랐나요? 안 올랐죠. 모멘텀이 없었다. 모멘텀 부재. 연초에 한올 안 갔죠. 그죠? 뭐 대부분의 주식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어요. 연초에. 한올은 안 갔어요. 안 왔죠. 그죠? 그리고 모멘텀은 한올이 내년부터 1402 아이메로프로바트죠. 발표가 지속되죠. 2027년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8년까지도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매년 모멘텀이 이제 계속 있는 게 될 텐데 데이터 발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를 일단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사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기니까 바이오주들이 가장 민감하니까 우리 바이오주를 사야 되는데 뭘 살까 할 때 연초에 막 달려서 쉬고 있는 종목들을 살까요? 그러려면 연초에 막 달려서 쉬고 있는 종목들을 살 거면 이미 평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면 그 바이오 주식들로 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연초부터 달리기 시작한 건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년 상반기나 뭐 이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리가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올해 말 그 계약이 또 나온다, 뭐 ADC 계약이나 알테오젠의 뭐 또 파이프라인 계약들이 또 나온다 하는 것들에 대한 가격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빠지고 반도체의 수급이 좀 빠지고 바이오로 이동을 한다면 과연 그런 연초에 많이 달려서 고평가된 바이오들을 살까요? 아니죠. 연초에 안 달린 바이오 종목 중에서 내년 모멘텀이 기대되는 것을 위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올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올만 있다는 아닙니다. 바이오주 우리나라 잘하는 바이오 회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올은 내년부터 모멘텀이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모으기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이미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에 비해서 한올은 뭐죠? 한올은 왜 반영이 안 됐죠? 모멘텀이 부재하기도 했고 1401에 대한 불확실성,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이 불확실성. 바토클리맙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 사업권에 대한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로 인한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잔뜩 껴있기 때문에 한올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401 바토클리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쉬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서 그러면 이런 거네요. 올해 초에 모멘텀 없었고 1401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뜩 녹아져 있고 주가는 안 올랐고 했으니 그러면 수급 들어오면 급등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영상 주제로 한 이뮤노반트는 9% 올랐는데 왜 한올은 보합인가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도 NXT 시장 개장할 때는 9% 따라가나 싶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9%를 따라갈 수 있나 한올이? 왜냐면 이뮤노반트는 올해 초보다 지금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한올은 그에 비해 덜 빠졌거든요. 올해 초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많이 빠져서 많이 급등을 한 거고요. 어제. 한올은 좀 덜 빠졌어요. 올해 초 가격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9%를 따라가면 이뮤노반트는 올해 초 대비 마이너스권인데 한올은 올해 초 대비 플러스권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같이 하는 회사로서 주가 추이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9%를 따라갈까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NXT 시장이 개장을 하고 8시에 봤는데 막 4% 가까이 가지 않았나요? 4, 5% 막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가는 걸 보고 이거 의외로 따라가나 하는 기대감도 저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장중에 많이 빠졌죠. 오전에 빠지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급등을 해야 되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급등할 내용은 아니다.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뮤노반트의 주가 수익, 당일 수익 가지고 한올이 그만큼 따라가지는 않는 상황. 왜냐하면 한올 바토클리맙에 대한 불확실성이 차마 거치지 않았는데 급등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예. 뭔가 급등이라는 건 뭔가 안 좋은 게 없어지거나 안 좋은 게 해결되거나 좋은 게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급등인데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거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게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급등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뮤노반텐처럼 순간 수급이 쏠려서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거는 수급의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등이 나온다면 오늘 급등 나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어김없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던지기 시작했죠. 어김없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늘 기관 그렇게 뭐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고점에서 던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떨어졌을 때 산 사람도 있을 거니까 기관들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외국인들은 던지기 시작했다.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죠. 왜냐면 불확실성 거치지도 않았는데 주가만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빨리 갈 생각이 지금은 없다. 라고 좀 저는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제 말이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라고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 통해서 같이 공유해서 저희 객관적인 투자 해보자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이 거쳐야 된다. 결국은 걷어져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해결해준다. 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준다면 급등도 나올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투자 철학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투자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아마 NXT 시장의 꼭대기에 사신 분들 초단타 분들이실 거예요. 9% 올랐으니까 이뮤노반트 9% 올랐으니까 한올도 가야지 하면서 1%, 2%, 3%일 때도 아직 먹을 게 많아 하면서 막 사신 분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아마 오늘 조정장에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도 일부 아마 극소수일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래 들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종목 사야 돼요. 잠깐 먹고 나오려고 들어간 건데 9%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뭐 한 3%대 사셨던 분들은 6, 7% 올라가면 그 정도 갭 먹으려고 사셨던 분들인데 안 갔잖아요. 결국 물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버텨요. 아마 운 좋게 본전 왔으면 손절 쳤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반등 온다 싶으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방에 제한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NXT 시장의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투자 철학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데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뭐 저랑 같이 유튜브 많이 오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지만 결국은 주식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뭘까요? 안 파는 기술입니다. 안 파는 기술. 이거는 조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 매수 매도 언제 하냐, 이때 들어가고 이때 팔아야 된다, 아니면 이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때는 손절 칠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만 먹고 나와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안 파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주식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안 파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안 봐버리면 돼요. 주식 어플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쉬워요.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수익이 나면 팔고 싶어요. 또 잘 오르는 종목 자꾸 보여요. 포모가 와요, 저한테. 이거 왜 난 없지? 이거 사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10%? 원래 200% 먹으려고 샀던 거를 그래, 10%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뭐. 1년 이자 2%, 3%인데. 10% 먹었으면 많이 먹었어. 이거 먹고 나와서 저거 사자 하고 딴 거 삽니다. 그러면 팔게 되잖아요. 그죠? 안 파는 기술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장 쉬울 수 있는 안 파는 기술을 해보는 겁니다. 안 파는 기술을. 이거는 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절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금을 제가 책임져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 그래서 너 꿀이 너 믿고 투자했는데 망했어 하셔도 제가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아무튼 다시 이어가면 저는 안 파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어렵죠.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빨리 갈 띄워졌지? 아무튼 빨리 갈 생각이 없다. 천천히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모아가거나 관망이다. 급등시킬 생각 없다. 빨리 주식 수 늘릴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타를 하시는 분들은 장타의 기준이 다 다른데 저는 솔직히 장기 투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노후 대비까지 들고 가겠다가 장기 투자거든요. 이 회사 뭐하러 팔어? 그러니까 팔 수야 있죠.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 살 때는 30년 들고 가야지라고 사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났더니 뭐 회사 CEO가 바뀌었는데 막 허튼 짓을 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을 해나가다가 어느샌가 꺾여가지고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경쟁자들이 득실득실 해가면서 경쟁자들에게 먹힐 것 같거나 그런 분위기나 조짐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은 팔아야죠, 당연히. 근데 제가 장타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식을 사면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난 이 회사 안 팔 거야, 계속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난 이 회사 안 팔 거야, 어느 정도 사면 난 계속 보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장타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회사 5년 들고 5년도 장타죠. 사실 5년도 오래 들고 가시는 거죠. 하지만 뭐 마인드는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장타하시는 분들은 먹잇감이 뭘까요? 먹잇감은 단타하는 사람들이 파는 거 먹는 겁니다. 먹잇감이. 그러니까 장타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단타꾼들이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변동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막 손절치고 팔아. 그럼 가격이 막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절 물량 더 나오고, 그럼 장타하는 사람들은 뭐야 왜 이렇게 싸졌어? 하고 그때 싹 긁어 모으는 거고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는 물량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장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먹잇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올은 무슨 상황이냐면 한올은 단타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변동성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지금 사는 사람들은 오래 들고 갈 생각으로 살려는 겁니다. 올해라고 하는 게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들고 갈 것 같다. 뭐 내년까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많이 없는 건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요즘에 단타가 많이 줄긴 했어요. 제 주변에도 주식 단타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뭐 한두 분 정도? 근데 그 한두 분도 장타를 해야겠다 마음 옛날에는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벌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느 종목을 오래 들고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중간에 철학이 아직 확립이 안 되신 분들이 중간에 갑자기 팔아버리는 이 정도가 단타지 요즘 단타하는 사람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3,800, 코스피가 3,800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오래 들고 가야 돈 버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다들 장타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장타하려 하는데 나만 단타 치면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들 수익인데, 물론 장타한다고 다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회사를 사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는 사람도 좋은 회사의 주식 가지고 단타 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들 장타하려는데 나만 단타 치면 좋은 회사를 가지고, 그러면 다들 좋은 회사니까 장타 치면 수익 나는데 나만 손해나요, 손해. 단타 치면 손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일 때 좋아 보여서 사고요, 저점일 땐 나빠 보여서 팔거든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다들 수익인데 나만 손해예요.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많이 바뀌어갔어요.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많이 줄고 한올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 장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유튜브 때문인지 수급이 시장 왜곡이 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M7 주식이라 그러죠.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라 그러는데, 그 M7 주식만 오르고, 그 M7 주식이 오르니까 돈이 더 몰리고, 그러니까 더 오르고, 그러니까 고평가로 계속 고평가가 유지가 되고, 뭐 이 정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왜곡이 점점 심해요. 요즘 유튜브 보면 장기 투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S&P 500만 넣으세요. 뭐 나스닥 100만 넣으세요. 뭐 QQQ 뭐죠? 쏙3인가요? 뭐 그런 거 넣으세요. 뭐 배당주 ETF만 넣으세요. 뭐 이러면서 특정 ETF나 특정 그런 인덱스 지수에 수급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수급이 많이 쏠려 있죠. 그죠? 다른 개별 종목들은 지금 보잘것 없어요. 지금 많이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소외감을 느끼실 텐데, 이럴 때 소외감 느껴서 자기 거 좋은 종목 몇 달, 몇 년간 보유했는데 팔고 삼성전자 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수급이 이미 쏠려서 많이 고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회사가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시장에 수급이 뿌려질 때가 옵니다. 그거 기다리시면서 주식 수 늘려가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공부한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판단돼서 본인이 이 회사는 나는 믿고 있고, 이 회사 기술력을 나는 믿고 있고, 난 이 회사를 좋아해, 이 회사 이사진도 좋아해, 이 회사 실적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고 믿고 있다면 모아가는 게 맞겠죠.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물린 종목들 말고요. 그런 종목들은 더 샀다가는 더 떨어지면 이제 못 버티십니다. 그런 종목들 말고 본인이 공부해서 산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모으셔서 주식 수를 더 늘려나가시면 나중에 시장의 수급이 물론 분명 좋은 기업들로 뿌려집니다. 그 뿌려질 때를 기다리셔서 그 수익을 먹어가시는 게 훨씬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뮤노반트는 급등을 했는데 한올은 보합으로 마감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NXT 시장에서 급등이 잠깐 나올 뻔도 했지만 이뮤노반트는 연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한올은 연초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졌고요.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뮤노반트나 불확실성이 둘 다 녹아져 있는 건 맞지만 이뮤노반트, 미국 시장은 바이오 회사로 지금 ETF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고, 바이오 회사 쪽으로, 바이오테크 회사 기업들 쪽으로 수급들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은 지금 뒤늦게 반도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반도체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어서 바이오주들이 쉬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한국은 수급이 지금 반도체로 쏠려서 안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주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급등은 하더라도 한국은 급등할 수가 없다. 한올만의 이슈가 있어서 뭔가 좋은 게 있어서 했으면 급등을 했겠지만 이뮤노반트나 한올이나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둘의 주가 차이가 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올은 계속 안 오르고 이뮤노반트만 계속 오를까요?
또 그럴 수는 없어요. XBI가 계속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물론 XBI도 조정을 하겠죠. 나중에 조정할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상승의 폭을 꺾어낼 만한 조정이 아닌, 방향성을 확 바꾸는 조정이 아닌 이상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한국 바이오 회사들의 자금도 XBI 올라가는 것처럼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회사들, 뭐 반도체 회사들, 주식 많이 올라간 회사들, 한올 거 팔고 따라가야지 라고 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남아 계시면서 주식을 모아가는 것도, 수급을 기다리는 방법도 괜찮다. 그렇다고 한올이 지금 비싸냐 말했잖아요. 연초부터 하나도 안 올랐다고. 안 오른 이유가 모멘텀이 부재해서입니다. 모멘텀이 부재해서 안 올랐는데, 모멘텀이 생기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모멘텀이 생기면 오를 수 있고, 불확실성이 거치면 오를 수 있습니다. TED 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상업화 안 할 수 있잖아요. 상업화 안 한다고 결정해도 1402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어요. 그때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쳤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 거는 안 좋은 게 아니죠. 주식에서는. 모두가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모두가 안 좋다고 알고 있는 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TED 상업화 안 한다고 모두가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어제 리포트에서도 말했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상업화 안 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이미 주가에 반영 다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 안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1402 다음 걸 볼 거다.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확실성을 즐기시면서 주식수를 모아가는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꼭 달아주시고, 요즘 좋아요 많아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댓글 답변에 대한 뭐 질문이 없으셔서 답변 드릴 것도 없었는데, 댓글 꼭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라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슈퍼 땡스도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슈퍼 땡스를 어떤 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한구루 땡땡님, 이게 성함인지 아닌지 몰라서 한구루 뭐 성함일 수도 있는데, 한구루 땡땡님이 슈퍼 땡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보내주신 후원, 자금, 섣불리 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판단이나 한올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 이어나가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치료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쵸?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도 활기찬 상승장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모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또한 더 모아야 되는데 조금은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 욕심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장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